내일은 청와대 출입 기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일본 이제 그 누구 총리 이름을 다카이치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먼저 요거 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그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거 한번 짚어봅니다. 이석현이 한번 이거 사실 주시죠. 제가 아침에 하자고 제가 바로 제작진한테 넘긴 겁니다. 잘했어요. 제가 저도 이거 하자 그러려고 그랬어요. 속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이 노동권과 기업 경영권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조화가 돼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국면에서 기업 경영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건 나름의 용기도 필요한 일이고 진보 정부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용기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그 파업 관련해서 국민 여론도 안 좋아요. 네, 많이 안 좋아. 여론 형성이 안 됐어 지금. 특히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노조분들이 좀 정무적으로 훈련이 돼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사적 발언들이 튀어나오면서 지금 거의 많이 꼬인 상태이고. 어쨌든 이재용 그 삼성 총수가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회장이 됐나요? 그분이 참 그 정부의 어떤 그 행사에 협조하고 이런 보람이 있네요. 이재용 대통령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근데 지금 재벌도 많이 그래도 또 기업 구조가 좀 선진화되고 조금 이제 신뢰가 많이 회복이 좀 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젠슨 황하고 그 정의선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 셋이서 모였을 때 많은 시민들이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싶어 하잖아요. 네. 국민들의 인기가 있잖아요. 지지가 있고. 근데 문제는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당연히 노동상권은 우리가 존중하고 더 강화해야 되지만 지금 노조가 이렇게 파업한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가서 사진 찍고 응원해주고 하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러냐? 국민적 지지가 없는 파업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배부른 파업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대통령께서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저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잘 합리적으로 풀고 계시는데 이것도 조국 혁신당식으로 보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노조는 무조건 선이고 기업가들은 또 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는 또 안 풀린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지금 이 노사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정부가 또 많은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부분까지도 저는 국민들이 평가해 준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오늘 그거 나왔잖아요. 가처분. 삼전이 노조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 가처분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평시 수준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노조가 사실상 이거 패배했다고 봐야 돼요. 네, 사실상. 그렇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속보 뜬 거 보면 그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20일을 쟁의 활동 근데 이어가겠다. 예정대로 하겠다. 총파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럼 이제 상황입니다. 긴급 조정권까지도 이제 발동이 될 수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국민과 함께 가야 돼. 가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재벌 악마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가. 그다음에 이제 다카이치 온다고 하니까 반일 정서와도 선을 긋고 있는 거고. 안동에서 만나신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오래된 진보 진영의 기조와도 선을 긋고 있는 거고. 네. 이런 어떤 그 의외성 있는 면모가 계속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런 것 좀 강조 좀 해달라니까. 그 고용 유연성 있었잖아 그때. 고용 유연화도 해야 고용 되고. 유연성. 좋은 게 얼마나 네. 많은데. 기본소득 얘기도 하면서. 지금 대통령한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없나 봐. 이런 게 다 지지율 올린 거고 네. 본인들을 당선시킬 것들인데. 오직 대통령이 지금 평택에서만- 돌아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평택에서만 이재명의 선택이 우렁차게 외쳐지고 있어요. 용남킹. 그리고 다카이치 이야기 나온 김에 나라현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을 방문을 했었고 나라현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쵸. 고향인 안동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19일, 20일.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떻게 봅니까 우리 친일파? 제 친일파로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일 정서라는 걸 극복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보시는 사실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런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달리 보게 된 출발점입니다. 뻔하게 안 가네. 역으로 가네. 그래. 그러니까 적대적 대일본 관계를 폐기하고 지금 사실 반일 정서라는 게 NL 운동권의 좀 골수 같은 정서예요. 이게 식민지 역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원래 민족주의는 보수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진보가 민족주의를 장착하는 좀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 건데 이를테면 예전에 뭐 총선은 한일전 토착외고 이런 그 슬로건들이 무당파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였거든요. 죽창가 뭐 이런 얘기 나왔어. 그렇죠. 이 시대에 죽창가를 부르시는 분이 있다. 괄괄괄. 평택에. 그러니까 노조 얘기 나오거나 나 안 할라 그랬는데 네가 사나이 엮어. 총리 얘기 나오니까 또 죽창가 얘기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는 못 풀어냅니다. 옛날 그러니까 이게 방식으로.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서 한일이
그 합심해서 이거를 버텨야 되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역사상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지금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가까워져 있고 여행도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죽창가를 부르실 상황은 아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아니 근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라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까지도 일관되게 지금 통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걸 바라는 거고 또 과거의 문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아까 우리가 얘기 많이 했지만 뭐 조국 후보가 상징되는 과거의 문법으로는 지금 현실의 문제들이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를 우리 이제 뉴잼스가 더 아하. 많은 힘을 실어드리고 또 그럼. 성공의 길로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 내 어떤 전통적 민주당 팀 김어준 혹은 운동권들 이분들이 사실 내적으로 입이 대빨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짜증이 나 있는 거야. 화가 많이 저번에 나 있지. 그 일본과 관계에서는 처음 할 때 사실 그분들이 화가 났는데 화를 안 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윤미향 의원이 사면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사면을 받으니까 욕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같이 왔구나. 같이 간 거야. 근데 그 뒤에 계속 이런 행보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가 지금 조국 그 대표나 혹은 정청래 대표에게로 에너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좀 마음에 안 드는 데를 말은 못 하고 그걸 우리가 대놓고 뉴잼스가 대통령을 지켜냅시다. 욕할 수 없고. 그치. 대통령은 욕 못 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국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문법의 가장 큰 문제가 본인들이 답을 너무 정확하게 정해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켜켜이 쌓여온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창조적이고 지금까지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그 길을 실용의 노선으로 걷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과거의 문법과는 계속 모순 충돌될 수밖에는 없고 그게 지금 평택에서 아마 표출되고 있는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